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호입니다. 우리 강황이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강황을 주제로 한 영상도 있었죠. 항암하는 가장 강력한 음식 강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강황에 대해서, 강황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강황, 항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강황은 우리가 강황이라고 하면 생소한 음식이나 식재료 혹은 약재로 아실 수가 있는데, 우리 카레 하면 모두가 알죠. 저도 카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카레 원료가 되는 음식이면서 약재이기도 한 것이 강황입니다. 카레가 노란빛을 주로 띠죠. 바로 이 강황이 노란색을 띠고 있죠. 이 강황이라는 그 이름을 한자로 보면은 강, 생강인데 황, 노란빛을 띠는 생강이다. 실제로 이 강황이 기원종을 보면 생강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띠는 것이 바로 이 강황 때문이기도 하고요. 강황하면 같이 또 떠오르는 음식, 또 식재료, 약재, 바로 울금입니다. 울금을 이 한자로 보면 우거지다는 거죠. 무엇인가가 굉장히 빡빡하게 몰려 있다. 금, 황금, 그래서 황금색이 아주 진하게 있는 것을 울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 다 그렇죠. 황색을 띠고 있죠. 강황과 울금에서 그 유효 성분을 커큐민이라고 하는데요. 아랍어 내지는 인도에서 커큐미라는 것이 바로 금, 골드를 뜻한다고 합니다. 모두 황금색이라는 뜻이죠. 이 강황과 울금, 무엇이 다르고 혹시 같은 것이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은 한도 끝도 없지만,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강황과 울금을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쉽지가 않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피와 시나몬이 같냐 다르냐,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죠. 사실 이 기원종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혼용하죠. 계피가 시나몬 같고 시나몬이 계피 같고. 그런데 보면은 계피가루는 좀 더 강한 향을 내고, 시나몬은 약간 부드러우면서 풍성한 향을 내듯, 강황과 울금도 약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원종은 달라요. 강황은 롱가라고 해서 긴 뿌리라는 이런 뜻이 있고, 울금은 아로마라고 해서 향이 강하다는 이런 의미의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또 같고요. 어떻게 보면 강황은 줄기뿌리, 그리고 울금은 덩이뿌리, 뿌리 덩이. 참 헷갈리죠. 말을 해도 헷갈리는데, 농담으로 같은 식물이 인도에서 자라면 강황이고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자라면 울금이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구별이 어렵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다른 식물이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는 혼용해서 사용하는 예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렇게 혼용이 되냐, 이런 약재와 식품을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정처, 식약처라고 하죠. 식약처에서도 2016년까지는 강황과 울금이 같은 식물이다, 이렇게 정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까지 약 8년 정도의 기간밖에 이 두 가지를 식약처에서 구분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요. 식약처에서도 이 대한약전이라는 어떤 문헌을 근거로 강황과 울금을 나누기는 합니다만, 실생활에서도 이 진도 울금이라는 것이 덩이뿌리를 사용하지 않고 뿌리 줄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이 강황과 울금을 나누는 정의에 부합하는 어떤 구별법이냐, 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약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구분을 할 때는 앞으로는 DNA로 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중국산 식료품과 국산 식료품을 구분할 때 관능검사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봐서 이건 생긴 걸 보니 중국산이다. 이건 생긴 걸 보니 한국산이다. 예를 들어서 당근에 흙이 묻어 있으면은 국산이고 흙이 없이 깨끗이 씻어져 있으면 중국산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별법은 앞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강황과 울금의 구별은 앞으로 이제 관에서 관 주도로 하도록 그렇게 두고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강황과 울금은 기원종이 다른 서로 다른 식물이다. 한의학서에서도 뭐 그 성질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강황은 따뜻한 성질, 울금은 오히려 또 서늘한 성질이라고 해서 울금은 속이 찬 사람들한테는 조금 피하도록, 그러니까 소음인한테는 울금이 좀 덜 맞고 열이 많은 소양인이나 열태우민은 강황이 좀 덜 맞는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어디 식품을 파는 데서는 강황과 울금이 아주 높은 빈도로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알고 계시고요. 너무 이제 자조적으로 인도에서 나오면 강황, 진도에서 키우면은 울금, 이런 얘기는 조금 맞지 않고요. 강황이라는 약재 또 식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황의 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황의 효과는 그 전에 아주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되 제가 요점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이 강황이 암세포가 암 덩어리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강황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이 암세포를 때려서 기진맥진하게 만듭니다. 거의 뭐 반죽음 상태로 만드는데, 이때 암세포의 먹잇감, 배후를 차단합니다. 보급 경로를 차단해요. 무슨 말이냐? 이 강황이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영양 공급을 받으려는 그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면역세포를 불러서 반죽음 상태로 기진맥진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보급을 차단해서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강황입니다. 서울대학교 서영준 교수팀에서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 커큐민을 투여한 쥐에서 대장암을 약 60%나 낮출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굉장히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 커큐민이 항암 한다고 했잖아요. 뭐 암을 때려잡고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염증의 초기 단계를 억제하는 것이 바로 이 커큐민, 강황입니다. 강황이 염증의 아주 주요한 물질들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암은 염증이 반복되면서 암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항염, 항암이 같은 맥락에서 강황의 장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항암과 항염 작용에 이어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험을 통해서 고농도, 그 다음에 저농도 모두 총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 지방 합성을 억제하기까지 하는 효과가 이 강황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항암, 항염, 그다음에 고지혈증 개선에 이어서 혈관 기능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치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강황이, 이 커큐민이 흡수가 잘 안 되기로 유명한데요, 이 흡수율이 자연 상태로는 한 1~2% 내외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게리스몰이라는 의학자가 이것을 미세분말로 흡수하기 좋도록 했더니 치매가 예방되는 어떤 효과를 봤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커큐민은 소화 기능을 촉진해 주는데요, 강황 자체가 생광과이기 때문에 생강의 효능에
소화 기능 촉진이 있죠. 그래서 강황도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요. 이 이외에도 혈류를 개선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강황은 주로 어디에 쓰냐?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성 통증, 몸이 차가워서 생길 수 있는 통증에 이 강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통증 질환에 또 열을 가해줘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이런 효능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강황을 먹으면 안 되는 분들 약 한 3가지 부류로 나눠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소화기 궤양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복용을 조금 자제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황이 염증을 가라앉혀 준다고는 하지만 궤양이 있는 경우에 이 강황의 매운맛이 궤양에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시경이나 검사를 했을 때 궤양이 있고 자결감이라는 게 불로 지지는 듯한 어떤 뜨거운 통증을 자결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후에 자결감이 있는 분들은 강황 섭취를 자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강황을 드셨는데 별 탈이 없는 분들은 계속 드셔도 되는데 공복에 강황을 드셨을 때 통증이 느껴지다 이런 분들은 즉시 이 복용을 중단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강황을 먹으면 안 되는 부류, 그 다음은 바로 임산부입니다. 임부죠. 근데 이 임부에게 왜 강황이 좋지 않냐? 이 혈류를 촉진시키는과 동시에 이 자궁 수축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동불안이라고 한의학에서 하거든요. 임신이 불안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기가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강황을 드시기를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카레를 드시는 것은 임부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카레는 드셔도 됩니다. 다만 환약으로 지어 드신다든지 가루를 따로 드시는 이런 것만 자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황을 먹으면 안 되는 부류 그 마지막은요 바로 불면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강황은 꼭 카페인 같이 어떤 각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면을 더 방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강황을 드셨을 때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은 강황을 저녁 때 드시지 말고 가급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찍 이른 시간에 섭취하시면 불면을 방해하는 일이 적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도 수면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다른 음식을 드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몸에 좋은 강황 먹으면 안 되는 분들 그 3가지 부류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소화기에 궤양성 질환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임부, 아기를 갖고 있는 임부, 특히나 유산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안 되겠고요. 불면이 있는 분들, 수면이 방해가 되는 분들은 주로 아침 일찍 드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그래도 방해가 된다 그러면 강황을 드시지 않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황의 장점, 좋은 점, 강황과 울금의 비교 그리고 강황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